이제 사람이 굉장히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다 이런 걸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설프고 무섭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이 그래도 자기 적응 능력을 갖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 처음보다는 훨씬 편하죠. 근데 뭐 평소 있을 때보다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편하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조합원 동지들이 워낙 오늘도 이제 저 밑에 계신 동지들이 야간하고 나오신 동지들이거든요. 예, 야간 노동하시고 나오셔서 저희 사수하시겠다고 주무시고, 그다음에 오늘 또 야간 출근하세요.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저희보다 훨씬 더 고생을 하셔서 저희가 뭐 고생한다고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저분들 때문이라도 훨씬 더 힘나고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이 앉아서 삼겹살, 제가 통닭 한 마리를 앉아서 다 먹거든요. 혼자서.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여기 올라오니까 어떤 게 제일 걸리냐 그러면 이제 생리적인 현상 문제가 제일 걸립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수치심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남들이 쳐다보는데 볼일 보는 거는 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이제 좀 음식량이 적으면 이제 대변이나 이제 이런 게 좀 적게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량이 없으니까는요. 예, 기본적으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 먹는 게 몸에도 좀 속도 더 편하고 이래서 음식은 이제 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도급업체를 인정한 상태에서 그 3,000명을 신규 채용을 해줄 테니 나머지 10,000명에 대해서는 합법 도급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제시안을 제출하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사 측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나 뭐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정감사 때도 부산청 국감 하면서 그냥 마무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세 차례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도 한 차례만 한 게 아니라 2005년, 2010년, 2012년 세 차례를 했는데 세 차례 다 아무런 뭐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에 뭐 교섭을 해도 안 되고 대법 판결을 받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국정감사를 해도 안 되고, 뭐 아무런 어떠한 뭐 해결책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왜 투쟁을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되게 정당하고 상식적인 건지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수준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준이 유일하게 현대자동차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불법 이제 2004년부터 불법 파견 투쟁을 지금 8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불법을 시행하라고 하는 파업을 4차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4차례 진행 과정에서 저희 간부들이 어제 지회장님 연행되시면서 21번째 지금 20명이 구속됐었고요. 그 다음에 해고가 160명 됐었고, 그리고 정직자들이 1,000명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럼 지금 저희 조합원들 중에서 징계를 받아보지 않은 조합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노동자들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징계하고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 대법 판결 기준으로 보면 10년 동안 불법 파견 노동자를 1만 명 이상 사용한 사용자는 어떠한 사람도 지금 처벌받지 않고 있거든요. 뭐 이러한 사회가 전 상식적인 사회인지 좀 의문시가 되고요. 교섭을 해도 안 되죠. 법원 판결을 받아도 안 되죠. 그리고 뭐 국정감사를 3차례나 해도 안 되죠.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본 거거든요, 8년 동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방식이라도 해야만이 사회에서 현대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다.
스스로가 노동자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이 이 사회 관심을 갖는 사회가 이미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 이런 방식으로라도 이 사실을 좀 알리고 싶었던 거죠. 그나마 노사관계가 원만했던 사업장들에서 뭐 창조 콘서팅 같은 회사를 통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노동조합을 세우거나 아니면 아예 노동조합을 없애버리거나 뭐 이런 방식의 노조 탄압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자신의 요구가 무엇인지조차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간철하고 싶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 투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마음이 저는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쌍용자동차 지금 김정우 지부장님 단식하고 계신데 23명이나 사람이 죽었어요. 정리해고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8년 동안 투쟁을 하면서 한 노동자가 목숨을 끊었고 두 노동자가 신나에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불을 붙여서 분신을 한 사실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이 투쟁의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왜 이 피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투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노동권 자체가 사회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거든요. 노동조합을 하면 뭔가 이상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면 경제적인 원리에 의해서 경제성 문제만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뭔가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야 경제도 순환고리가 돌아가니까 훨씬 더 잘 굴러가는 거거든요. 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왜 소비에 대해서는 계속 소비가 안 된다고만 얘기하면서 왜 노동자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박현재 지회장 동지 연행되셨는데 다음 주에 교섭을 하자라는 식의 이제 내부적인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섭 대표를 연행을 요구하고 회사 측이 요구하고 경찰이 잡아가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그 노사 협의를 통해서 풀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거다. 그래서 그 빨리 박현재 지회장이 연행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회사 측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정상적인 교섭이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섭 대표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무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회사 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섭은 하나마나한 교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만감이 교차하죠. 이제 오늘 그 안철수 캠프 때 뭐 정규직 활동가분이 또 같이 오셨고 그다음에 문재인 캠프에 어제 울산 선대본 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뭐 이경훈 지부장님은 안 오셨지만 뭐 다른 또 분들이 오셨고 뭐 선거 때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셔서 그런 판단들을 저는 뭐 내렸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아쉽죠. 왜냐하면 그 한 나라의 통치를 하고 그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보좌를 하는 어떤 보좌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조건에서 최선의 노력을 전 다해야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상대 이제 사람의 이제 그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보기에는 2010년의 투쟁이 최선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의 좀 분란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뭐 그것도 하나의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 저희가 현대자동차 지부를 바라볼 때 단순하게 어떤 집행부 조직의 몇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평조합원들을 바라보면서도 또 하나의 모습들을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2010년은 집행부는 많이 부족했지만
평조합원들은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1공장 저희 CTS 점거했을 때 1공장 조합원들이 보여줬던 모습은요, 되게 눈물겨웠거든요. 자기 반에 올라간 비정규직 조합원들한테 반에서 다 모금을 했어요. 모금을 해서 물품을 다 올려주고, 그다음 회사 관리자들이 있어도 그거를 뚫고 자기 캐빈에 다 열어가지고 양말이라든가 뭐 자기 동복 작업복이라든가 이런 거 다 긁어서 이렇게 농성하는 동지들한테 갖다 주시고, 야간 때 빵 같은 거랑 우유 같은 게 나옵니다. 이거를 전조합원이 한 명도 안 먹고요, 그냥 바로 농성장으로 갖다 주시고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러한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규직 조합원 내부에서 비정규직 투쟁을 바라보는 것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아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저희를 지지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것이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희망들이 조금씩 저는 변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규직지부에서 어제 박현재 지회장 연행 문제로 잔업 거부를 하고 오늘 저기 집회를 여기서 하시기로 하셨다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이 좀 쌓여가면 문제들은 조금씩 저는 해결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노노분열이나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되어질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트위터에 하나 글 올렸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언론사가 많았나 예,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후보가 딱 나가면서 언론사들이 썰물처럼 쭉 밀려나가는 걸 보면서 이 한국 사회가 이 노동자들의 이 절박한 투쟁에 대해서 얼마나 침묵하고 있는지, 저는 좀 오늘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느낌이 하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선 후보님들 오셔서 저희 투쟁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뭔가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대선 후보가 경제민주화와 그리고 민생을 얘기를 하는데, 민생의 핵심은 저는 노동자의 고용과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있는데 뭔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또 하나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도 여러 가지 또 빠져나갈 수 있는 편법들이 있으니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공약이라든지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할 수 있는 조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미 2004년도에 스스로가 자신이 불법 파견이라고 판정을 내렸고, 대법원에서 판정 났고, 그럼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고, 파견법에 의해서 행정조치뿐만이 아니라 형사고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형사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제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압력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서 선거에서의 공약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중적인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전화 오셨던데, 예, 그냥 올라갔으니까 나쁜 일 하러 올라간 거 아니니까 밥 잘 먹고, 예, 그리고 건강하게만 내려와라. 이제 부모님이야 몸 다치는 게 걱정이시지 다른 게 걱정이시겠습니까? 예. 이제 어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외롭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고, 어쩔 때는 외롭기도 하죠. 외롭기도 하고 또 공허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은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올라와서 트위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장난 아니에요. 제가 팔로워 수가 한 600명 됐었는데 지금은 한 1,400명 정도 돼요. 예. 예, 거의 그 정도 꼴로 지금 늘고 있어서 이 관심이 여기로 엄청 부담도 되고 그분들 때문에 굉장히 또 힘받을 때도 많고, 그리고 이제 농성하면서 이제 일단 우리 조합원들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 힘이 생기고, 그런 분 이제 그 응원 메시지 주시는 분들 때문에 이 투쟁이 그냥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만은 아니구나, 뭐 이런 걸 다시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관계가 한국 사회에서는 노사관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불법 파견을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노사합의가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국 사회에 있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자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현대자동차에서 불법 파견 문제는 인정받고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불법 파견을 회사 측이 인정하면 노동부가 이미 아산전주 울산의 127개 9,234개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이라고 이미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노동자를 법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러한 방식의 그 투쟁들, 그러니까 성과들을 전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른 사업장에서도 불법 파견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제시한 것처럼 하도급 업체를 인정하고 3,000명 정규직 신규 채용으로의 정규직을 받고, 그리고 그 1만 명을 합법 도급으로 합법 인정할 것이라는 합의를 한다면 한국 사회 제조업 사업장에서 불법 파견 문제는 이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합의들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사회적 투쟁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기도 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투쟁의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아마 또 받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과정들을 많은 분들이 저는 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나 국민들도 좀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